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혹시 부모님이 부자인 분들 있으신가요? 부자들이 대대손손 부자인 이유가 뭘까요? 많은 돈을 물려줄 수 있어서? 하지만 많은 돈을 가졌다고 계속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로또로 부자가 된 사람은 계속 부자여야겠죠. 하지만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서요, 돈을 모두 잃어버리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로 많이 접하잖아요? 부자가 계속 부자인 이유는 물론 돈을 물려주는 것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부자들의 마인드라고 봅니다. 그 집안이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계속 부자인 건요, 부자의 마인드가 자식에게 계속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부자 부모를 두셨습니까? 아마 아닌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미 부자인 사람을 양아버지로 둔다면 어떠겠습니까? 부자 마인드를 세계에서 가장 잘 교육하는 사람을 양아버지로 둔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돈이 없을지언정 부자 마인드로 살다 보면요, 언젠가 부자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로버트 기요사키가 알려주는 부자 마인드 시작하겠습니다. 직장만 다녀서는 답이 없다. 사람들은 감정에 끌려다닙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그저 감정이 동하는 대로 행동하죠. 기요사키는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청구서를 못 내면 어쩌지, 대출금을 못 갚으면 어쩌지,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들요. 그러다가 월급을 받으면 욕심이 생깁니다. 이것도 사고 싶고 뭐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여러 군데 돈을 또 소비하게 되죠. 이런 두려움과 욕심이 이성적인 사고를 가로막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이대로 직장 생활을 하면 내 인생 자금 계획이 착착 진행되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면서 살 수 있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앉아서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두려움과 욕심 때문이죠. 계속 월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는 안전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기요사키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면 뭐 직장을 때려치기라도 하라는 거냐? 그럼 지금 당장은 뭘 먹고 사냐? 지금 당장 때려치라는 건 아닙니다. 직장만 다녀서는 답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바로 돈의 작동 원리를 익혀야 됩니다.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금융지식이 필요하다고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금융지식을 왜 배워야 하는가? 1923년에 미국의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부유한 사업가 9명이 시카고의 한 호텔에 모였습니다. 세계 최대 철강회사 사장인 찰스 슈왑, 세계 최대 공공사업체를 이끌던 사무엘 인설, 세계 최대 가스회사 사장인 하워드 홉슨,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인터내셔널 매치사의 이바 크루거, 국제결제은행 은행장 레온 프레이저, 뉴욕 증권거래소 이사장 리처드 휘트니,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가인 아서 코튼과 제시 리버모어, 그리고 하딩 행정부의 강요인 엘버트 풀, 이렇게 9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인물들이요, 25년 후에도 계속 잘 나가고 있었을까요? 슈왑은 말년에 여기저기 돈을 빌리다가 죽었고요. 인설은 외국에서 가난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크루거와 코튼도 무일푼으로 죽었고요. 홉스는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휘트니와 엘버트 풀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고요. 프레이저와 리버모어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과거에는 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년이 이렇게 비극적이 됐을까요? 기요사키는 금융지식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더라도요, 금융지식이 없으면요, 그 돈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의 속성을 쓴 김승호 회장 있죠? 그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능력이다. 기요사키가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인 거죠.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지식을 쌓아서 자기 분야에선 인정을 받는데 금융 지식이 없는 거죠. 버는 돈은 많은데 새는 돈도 그만큼 많습니다. 운동선수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선수가 대표적이죠. 타이슨이 현역 시절에 수천억을 벌었었는데 은퇴 후에 파산 신청을 했었죠. 그리고 NBA 선수들 있죠. 은퇴한 후에요, 10명 중 5명이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벌기도 잘 해야 되지만 돈을 유지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융지식 없이 번 돈은 곧 사라집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9명 있죠. 그분들도 살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노년까지 그 돈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금융지식 없이 돈을 번 건요, 연약한 집안 위에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모래 위에 잠실타워를 짓는 거죠.
그럼 금융지식이 뭔데? 어떤 걸 알아야 되는데 기요사키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에 대해서 아는 것. 우리가 보통 자산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이런 걸 자산이라고 말하죠. 기요사키는 이런 사전적 정의는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자산은요,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거, 그게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수도권 어딘가에 집을 샀어요. 대출을 받아서 매수하고 실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나요? 아니면 빼가나요? 매달 원리금으로 은행에서 빼가죠. 그럼 이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인 겁니다. 반면에 어떤 집을 샀어요. 대출을 받긴 했는데 임대를 줬습니다. 대출 이자가 월 50이고 임대 수익이 월 60이에요.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내 주머니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자산을 사라. 부채가 아니라 자산을 사라.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거, 그런 자산을 사면 된다. 부자들은 자산을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다 써버립니다. 중산층은 부채를 사놓고 자산이라고 착각을 하죠. 부자들의 현금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산에서 수입이 생깁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어음, 지적자산 등등 이런 것들에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현금 흐름을 볼까요? 급여가 들어오면 세금, 주거비, 식비 등등으로 모두 지출해버리죠. 수입이 들어오면 지출로 다 나가버립니다. 중산층의 현금 흐름을 볼까요? 급여가 들어오면 주택 융자, 자동차 융자 이런 것들을 갚느라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수입으로 부채를 사는 것이고 부채가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죠. 물론 한국에서 기요사키의 말을 100% 그대로 따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전세 제도가 있죠. 잘 투자하면 2년마다 전세금을 올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지 않냐. 내 주변만 해도 많다. 기요사키의 이 말은 한국의 상황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요사키가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현금 흐름에 집중을 해라. 현금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사라. 전세금을 돌려받는다 해도 매월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없으시다면 지금 현금 흐름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세로로 두 칸을 그리고 수입 지출이라고 써보세요. 그 아래에는 가로로 두 칸을 만들고요. 자산 부채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내 수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표시해 보는 거죠. 수입이 전부 지출로 나가는지, 아니면 수입이 부채를 거쳐서 지출로 나가는지, 아니면 수입이 자산을 향했다가 자산이 다시 수입으로 들어오는지 표시해 보면 나의 현금 흐름이 가난한 자의 것인지 중산층인지 부자의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부자의 현금 흐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자산을 사기 위해 노력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